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26일 본회의 또 10월 초부터 국정감사 이런 의사 일정을 밝혔는데 이게 일단 법상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법 제76조를 보면은요, 이 회계의 전체 의사 일정 작성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의사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국회의장 측에서도 오늘 이렇게 밝힌 거죠. 예.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의사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을 한 건데 일단 내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이 되고 29, 30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국회가 열리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지금 뒤로 미뤘어요. 이건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당 내부 사정 이걸 고려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10월 1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은 심사 이게 문제가 될 텐데 10월 22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일정을 잡아놓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23일부터 이제 4일간 대정부 질문 일정 잡아놓고 31일 본회의 열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일정이네요. 네네. 일단 내일부터는 상임위를 하고 26일 본회의 이렇게 해놓은 것은 26일 본회의에서 지금 본회의 상정된 그 법안들을 그냥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겠죠? 일단은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 거와 법안을 직권 상정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하. 이 법안을 직권 상정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계속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예. 이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그 전시라든지 천재지변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직권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거는 상임위 계류 중이나 이런 법안이고 상임위 통과 다 끝났고 본회의로 넘어온 것 같은 경우는 예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정의화 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설령 또 그 판단이 100%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부터 상임위라고 의사 일정을 지정해서 밝혔습니다만 야당이 과연 참여할까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원내 부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한테 국회 일정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야당에 대한 모멸이다 이런 아주 강도 높은 비판까지 했는데요. 예. 사실은 내 코가 석자인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 내용 문제가 좀 수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일단 가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단이 정리하기를 그러니까 소속 의원들 전수조사를 해서 비대위원장 정하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을 임명하라고 자기는 빠지는 걸로 잡았고요. 예. 원내대표직이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직결되는 부분인데 세월호 특별법 해결의 마지막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한 후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한다. 일단 이런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원내 대표단이 정리를 한 것이고 여기에 박영선 대표의 지금 의중이 얼마만큼 녹아들어 있는 거냐 이건 지금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박영선 대표가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원내 대표단이 오늘 정리한 이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국회 의사 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사령탑은 복귀가 되는 겁니다. 예. 일단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령탑만 복귀한다 그래서 근데 그 의사 일정대로 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또 특별법 협상이 남아있지 않나요?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리가 된다고 모든 게 풀리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사실은 차단막을 쳐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아주 못 받기 발언을 해버렸고요. 예. 인생법안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 대표단을 만나가지고 또 거듭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야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항복하고 돌아와라. 이렇게밖에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못 받겠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유족들은 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지금 끼어버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원내 대표단은 세월호 특별법 해결의 마지막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한 뒤에 사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여지가 오히려 더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냥 순순히 의장이 정한 의사 일정에 따른다 이러면 또 무력한 야당이라는 욕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 당장 내일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은 어쨌든 상임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네. 내일 기자회견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거기서 혹시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 대로 그냥 가자, 혹시 이렇게 나가는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는데요. 문제는 또 예를 들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렇게 가자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것을 또 그러면 순순히 전부 다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론상으로는 그러면 우리 당론 안정하고 자유투표 해라. 본회의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물론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게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다 종료가 되는 것이냐. 오히려 그 후 폭풍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던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렵군요. 하지만 꼬여 있는 것이죠. 지금. 네. 하지만 정상 운영까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다. 네. 그런 상태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